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교만 눈이 났나 언니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다음 주부터면 거의 90% 이상의 모든 분들이 뽀개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제 뽀개기가 시작하기 전 마지막 스파트 잘 달리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 친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뽀개기 전으로 해서 이 시점쯤에 가장 많이 멘탈이 흔들리고 또 약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나요?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왜 서울 임용을 6개월밖에 준비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떠올리면 마음이 아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왜 공개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도 굉장히 멘탈이 힘들었고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당연히 임고생이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은주쌤의 은주 클립에서 은주 선생님이 10월 달쯤에 뽀개기도 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을 치러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선생님 몸이 굉장히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자기 본인이 수술한 선생님도 그걸 이겨내고 임용에 합격을 하셨는데 나라고 못할 게 없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저한테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말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자기는 내가 서울에 그냥 붙었다고 하니까 마냥 부럽고 신기하게만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자기도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서 붙을 수 있겠다 이런 의지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속상하고 아픈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임용을 붙을 수 있다. 또 내가 이 공부 해낼 수 있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임용을 6개월밖에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는 제 가정사 때문이었어요. 한참 이제 1, 2월 달 지나고 3월부터 인강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3월 초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땐 제가 이제 서울에 아직 있을 때였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장난이거나 아니면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딱 봤는데 아버지가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고 왼쪽 부분이 다 마비가 오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이 오셔서 이미 뇌의 많은 부분이 손상이 됐고 이미 반쪽 정도의 마비가 온 정도의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수술을 이제 하러 들어갈 건데 이 수술을 한다고 해도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고 살아나더라도 반신불구로 평생을 살아야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봤어요.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 막 찾아봤는데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나면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신대요.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중에 돌아가시고 나머지 3분의 1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3% 정도의 확률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때 한 밤 10시쯤이었나? 수술을 들어가시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확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랑 저랑 동생이랑 같이 병원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너무 놀라셔서 열이 많이 나니까 병원에 보호자를 못 들어가시고 제가 수술 동의서를 다 쓰고 이제 병원에 보호자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진짜 손이 막 달달달 떠올리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수술이 계속 이어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잘 끝났지만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의 장애가 나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왼쪽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왼쪽 눈의 시력은 되찾기 힘드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 제 25년 인생 중에 가장 힘든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스터디가 막 잡혀있고 다음날도 인강이 있고 스터디가 막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스터디언들한테 막 연락을 돌렸죠. 그래서 다행히 그날은 어찌어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입원 생활이 굉장히 길어지셨는데 그 길어진 동안 제가 스터디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한 일주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스터디를 쉬고 이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진짜 오늘 내일 하시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이제 학원 강사로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내가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빨리 교대로 돌아가서 임용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붙어서 기간제라도 해야 되나,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 동기들한테는 이제 상황 설명을 하고 여러 친구들 조언을 들은 결과 이제 휴학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머니가 가정주부시고 또 아버지가 계속 정신이 아예 없으시니까 어머니가 간병을 대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이제 병원에 계시고 저는 집에 10살 어린 그리고 4살 어린 동생이 2명 있어요. 집에서 동생들을 케어하고 또 매일매일 이제 반찬을 해서 어머니 먹을 수 있도록 싸다 드리면서 그렇게 한 2-3달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스터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아예 공부의 끈을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와중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뭐 2-3번 정도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에 아침에 병원 가기 전에 잠깐 짧게 한다거나 아침에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에서 한다거나 병원에서 잠깐 휴게실에 나와서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정신없이 스터디를 했고요. 공부를 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날에는 정말 그냥 그 원문을 보고 그대로 읽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정말 자괴감이 오긴 했지만 그때의 심정은 내가 그냥 공부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나 미안해 삼자 이런 기분으로 진짜 그냥 눈앞에 보고 읽을 때도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그때 이제 인강이 나갔던 게 미술 강론 이런 부분이랑 기본 이론 거의 막바지쯤이었어요. 가장 힘들 때가.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막바지를 거의 인강을 듣는 둥 마는 둥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보고 휴게실에서 막 들었는데 다행히 제가 음악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악 인강은 다행히 다 스킵하고 듣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병원 휴게실과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강을 듣고 짬을 내서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스터디를 하는 와중에도 고비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의 실수를 계속 하시고 몇 번의 수술도 계속 하시고 그래서 막 오늘은 괜찮으셨다고 했다가 내일은 또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위급하다고 오라고 부르고 또 오늘은 좀 괜찮으셨다가 또 내일은 이제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사람을 부르고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매일매일 한 새벽 6시까지 매일 울면서 제발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잠이 잠깐 쪽잠이 들었다가 또 일어나서 동생들 챙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스터디하고 인강 듣고 이런 생활을 2-3살 정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2-3달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정신 차리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는 아예 말도 못하시고 당연히 걷지 못하시고 먹지도 못하시고 저희를 알아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는데 이제 저희를 알아보실 정도는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왼쪽에 마비가 온 상태로 들어가셔서 걸어다니지도 못하셨는데 그리고 왼쪽 눈 시야도 굉장히 줄어드시고 시력도 떨어지시고 이랬는데 계속 재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말도 어눌하게라도 하는 정도는 되시고 이제 막 생명이 위협하다 이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때 진주에 내려갔어요. 근데 진주에 내려가서 제가 부모님께 돈을 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6월, 7월까지 계속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6개월 정도밖에 공부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서울 임용을 6개월만 공부하고 붙었나요? 어떻게 6개월만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정말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좀 야, 너 좀 재수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6개월 만에 붙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6개월 만에 붙었다는 게 뭔가 자랑처럼 느껴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런 엄청난 개인사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저도 이렇게 2-3개월 동안 공부를 쉴 수밖에 없었고 진짜 겨우 실오라기 하나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강 듣고 스터디 원문 보면서 그냥 컨닝하면서 하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끝까지 해서 임고에 붙을 수 있었다는 점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멘탈을 붙잡을 수 있었냐에 대한 게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말 당연한 건데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친구는 외우는 걸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외우는 건 조금 느리지만 그걸 장기 기억화하는 데 특화돼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장기 기억도 못하고 또 암기도 못하지만 문제를 풀어낼 때 문제의 키워드를 잘 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실수가 굉장히 없고 꼼꼼한 성격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말을 해보자면 저는 암기는 굉장히 빨리 해요.
암기를 빨리 하는데 그게 오래 가진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꼼꼼하지 못해서 항상 덤벙대서 시험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누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내 단점만 보고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꼭 내 장점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속상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 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아버지가 쓰러 계셨던 그 기간 동안에 기본 이런 뭐 국어, 도덕 약간 중요한 부분들에 빵꾸가 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빵꾸가 난 걸 막 슬퍼하고 속상해하다 보면 하염없이 밑으로 처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슬퍼하고 속상하기보다 와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와 진짜 내가 바보 멍청이인가? 이걸 왜 모르지? 아 진짜 왜 이렇게 잘 안 헤어지지? 진짜 너무 짜증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화를 오히려 하루 나를 잡고 그걸 진짜 내가 너를 타파하겠다, 진짜 내가 너 죽고 날 살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 딱 나를 잡고 정말 열심히 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파고 나니까 확실히 자신감도 생기고 제가 그거에 빵꾸가 나 있어서 불안했던 마음들 그리고 힘들었던 감정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뭔가 빵꾸가 나서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하루 나를 딱 잡으시고 불안감을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시험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임고라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서 막 그렇게 크기보다 되게 작은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교사 월급으로 이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계속 생활적인 고민들을 하는 와중에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진짜 이 공부가 정말 작고 사소한 거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가장이 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꼭 이번 한 번에 시험을 붙어야겠다는 간절함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통틀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을 보러 들어갈 때 정말 우리 수능 볼 때 이게 시험 망하면 내 인생 망하는 것 같고 재수 삼수하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대학교 1년 2년 늦게 온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 19살에는 너무나 큰 산이고 너무나 큰 시험이었던 것처럼 사실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다 보면 이 임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작고 사소한 일일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다가와 있으니까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시험 당일날 너무 떨거나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건 여담인데 저는 시험 전날? 시험 한 3일 전에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족이 사촌 오빠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촌 오빠랑 매 방학마다 같이 놀러가고 여행 가고 그리고 또 진짜 친오빠처럼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 오빠가 아버지 쓰러지실 때쯤 암이 발병해서 한 8월쯤 너무 안 좋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보려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오빠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막 너무 힘든 상태니까 안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임용 끝나고 보자고. 그래서 저는 임용 끝나고 보고 있을 줄 알고 다시 내려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한 임용 10일 정도 남기고 집에 올라왔는데 외숙모랑 외삼촌이 다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내려가 있는 동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제발 오빠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나 임용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지킬 수 있게.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결국 제가 임용을 보기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임용 전에 한 10일 정도 가장 중요할 때 얼마나 정신없이 막 보냈겠어요. 그리고 나서 임용 보기 3일 전에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날은 스터디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용을 보러 걸어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내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막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조카도 그렇게 하늘나라로 갑자기 가버리고 아버지도 너무 아파서 이제 이런 몸이 불편하신 상태가 되고 내가 너무 큰 책임감과 이런 막중한 장녀로서의 이런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막 울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거의 울면서 막 눈물을 훔치면서 1교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시험을 보니까 진짜 인생에 대한 회의감? 해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딱 오니까 뭔가 시험을 풀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에이 뭐 이거 나만 모르겠어 남도 모르겠지 이런 마음이 들고 되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저도 처음 이제 1교시 논술 시험에 완전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조금 떨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막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너무 어렵고 내가 이거 처음 보는 거여서 당황스러울 때 겁먹고 긴장하지 마시고 진짜 내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때 와 내가 이것도 이겨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굳건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모를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별표 해놓고 쿨하게 넘어가세요. 에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틀리겠지. 뭐 내가 뒤에서 쉬운 문제 실수 안 하고 다 맞추면 되지. 이 1점 뒤에서 내가 얻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쿨하게 넘어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붙잡고 계시기보다 시험 날에도 그걸 넘어가고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할 때 매달리시고 모의고사를 풀 때에도 틀린 문제 계속 잡고 있지 마시고 다른 문제 다 풀고 다시 돌아가서 푸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어둡고 무거운 얘기를 해드렸는데 말하면서 굉장히 울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멘탈 관리 영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제 개인사를 공개해드린 이유는 제 이 이야기가 타산지석이 돼서 와 저렇게 공부할 수 없었던 상황인 사람도 서울 붙었는데 뭐 나도 할 수 있겠지. 아 저렇게 조금 공부한 사람도 서울 붙었는데 뭐 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겠지. 이렇게 편안하고 좀 평안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드린 얘기였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꼭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아 그래 아버지 죽을 뻔하고 가족이 하늘나라 간 사람도 어떻게 웃으면서 잘 이겨내서 임용쳐서 선생님 하고 있는데 나는 이 공부만 이겨내면 되잖아. 그래 이 공부 한번 내가 이겨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힘내시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50일 정도 남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만 이겨내면 여러분 인생에 밝은 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만 끝나고 나면 정말 여러분이 다니고 싶었던 여행 다 다니시고 먹고 싶었던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다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50일만 정말 꾹 참고 와 내가 죽었다. 진짜 내가 싸워서 너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분들이 뽀개기를 시작하실 것 같아서 주말 정도에 제가 시간을 내서 뽀개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뽀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뽀개기 요소풀을 저도 무료로 나눔을 받은 거여서 저작권을 밝히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정말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주말에 뽀개기 관련된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정말 화이팅 하세요. 안녕.